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공격하는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디도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스니핑이라는 게 있어요. 스니핑은 원래 이렇게 영어 단어 뜻이 이렇게 냄새를 킁킁 거리면서 맡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나다니는 패킷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 잡다는 게 이제 패킷을 다 잡아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더미허비 같은 거는 다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백본이나 아니면 그 스위치 같은 것도 그 아웃풋 쪽으로 나가는 거 하나를 갖다가 미러링 하면 다 볼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걸려요.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들, 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거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이렇게 스니핑을 합니다, 스니핑.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쓸 수 있는 게 와이어 샥이라고 끈? 뭐 상어가 끈에 매달려 있다 뭐 그런 이름인데 그거로 해보면 실제로 패킷들을 다 잡아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푸핑이라는 게 이제 IP 주소하고 DNS 주소를 속이는 건데 스푸핑 할 때 실제로 여기 해커가 공격 대상에 디도스 같은 거 할 때도요. 패킷을 쓴 패킷만 계속 날리는 거죠. 네, 쓴 패킷만 계속 날릴 때 패킷을 어차피 제너레이션해서 보내는 거니까 데스티네이션 IP는 여긴데 소스는 자기를 쓰는 게 쓰지 않죠. 그걸 뭐 임의로 재생을 막 하면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IP 스푸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여기서 이제 방화벽이나 뭐 이런 데서 그 특정 IP를 막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 그냥 그 보낼 때마다 패킷 보낼 때마다 IP 주소를 그냥 생성을 해갖고 그냥 보내는 거니까 음. 어차피 목적지 주소만 보고서 패킷을 날르거든요.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라든지 전부 다. 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보니까 자신의 IP 주소는 속일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스푸핑이고, 이제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있어요. 하이제킹 같은 게 이제 비행기 같은 걸 탈취하는 걸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A하고 B가 연결돼 있을 때 A하고 이제 B하고 이제 통신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중간에 뭐 일일이 그 프로그램이 하는 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 타이밍을 쫙 놀렸다가 놀리다가 계속 하다가 이 중간에 그 소위 말해서 시리얼 넘버라든지 이런 걸 예측이 딱 되면 그걸 탁 끊으면서 자기가 이제 마치 이 연결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커죠. 어. 그래갖고 그러면 얘는 그러면 접속하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쪽을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디도스 공격을 해갖고 여러 군데서 그 좀비 PC들한테 시켜갖고 얘는 막 공격하면 얘는 그거 공격을 받느라 여기랑 이걸 접속하는 걸 갖다가 더 이상 자꾸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항상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 IP, 소위 말해 소스 IP들은 스푸핑에 의해서 다 속이는 거죠. 이쪽에서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이제킹이 되면 그 세션을 갖다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치 비인 것처럼 계속 통신할 수 있는 보급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세션 하이제킹. 시스템 해킹은 이제 주로 그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들, 또는 뭐 윈도우도 될 수 있겠지만, 그 관리자, 그러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아니면 유닉스의 경우는 루트, 슈퍼유저죠. 슈퍼유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 자신의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 루트가. 근데 그런 권한을 탈취를 하는 기술인데, 그걸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해킹 또는 뭐 시스템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패스워드 크래킹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일단 백도어는 기본적으로 해킹을 한 다음에 심어놓고 나온 거예요.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고. 자기는 항상 슈퍼 유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루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기술이죠.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 났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번에 그 문제 중에서, 중간고사 때 보면, 이제 원래의 그 값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계산하려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죠. 14에 27승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계산기라든지 아니면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우리 컴퓨터 구조에 보면 버퍼에 를 갖다가 이제 정해놓고 쓰는데 뭐 캐릭터 뭐 카피 있잖아요. 카피 같은 그런 함수 쓸 때 카피 사이즈를 갖다 정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카피를 하면 카피를 실제로 해요.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오버된 그 사이즈의 양들이 어떻게 돼요? 스택이라든지 이런 걸 쭉 밀면서, 어, 자기가 원하는 코드들을 갖다가 주소를 바꿀 수 있죠. 특히 스택의 되돌아갈 수 있는 주소 값을 갖다가, 보통 많이 써봤겠지만, 서브 펑션에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스택에서. 되돌아가는 주소에 있는 자리에, 음, 내가 원하는 그 쉘 코드. 소위 말해서 쉘 코드라는 게 이제 어, 화면을 하나 띄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루트의 권한으로서 쉘 코드를 딱 띄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루트가 됩니다. 루트가 돼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만 두 번째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이제 해킹 기술과 이제 방어라는 그런 해킹 이론과 실습이라는 그런 과목을 개설할 건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어떻게 이론하고 실습을 다 해볼 거예요. 실습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루트가 되는 건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고급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해시 해시는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방향 함수 또는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크기의 데이터 간에 일정한 A에서 20바이트 정도의, 항상 20바이트는 아닙니다. 20바이트 정도의 그 값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입력과의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은 해시값을 만들고, 하나의 비트만 달라져도, 하나의 비트만 달라져도, 하나의 바이트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해시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사실은 해시함수를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해시값들은 어떻게 쓰냐면 무결성을 갖다 증명할 때 씁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다, 이 데이터가.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패스워드라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닉스에 보면 패스워드라는 명령어가 뭐냐면 이제 패스워드를 바꿀 때도 쓰기도 하고 이제 인증할 때 쓰는 건데 그 패스워드를 바꿔치려 보통 백도어를 갖다가 그 패스워드에다 집어넣어요. 파일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디를 친구가 간에 패스워드가 예를 들어서 하하하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치면 얘는 이제 무사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인증을 해주면서 루트의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백도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패스워드란 파일을 갖다가 어, 해시함수에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값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라도 바뀌면 한 비트라도 바뀌면 사실은 이 해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조작됐거나 백도어가 된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원래 값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패스워드 같은 거를 갖다가 암호화 시킬 때
그런 걸 암호화할 때 이제 해시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함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크기도 아니고, 응? 전혀 다른 값을 바뀐 건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패스워드를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 원본 값을 어떻게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뭔가를 집어넣어서 똑같이 해시함수 돌려서, 똑같이 해시함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서 똑같이 암호화를 해봐요. 그래서 그 해시값이 같으면 이제 패스워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패스워드 크래킹 하는 거죠. 존 더 리퍼라든지, 어,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거, 예, 제로를 5로 읽었어요. 로프트 크랙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크래킹 프로그램들이죠. 얼마 전에 소개했었던 그 윈도우에 쓰는 그 카인 앤 아벨 이런 같은 것도 사실 패스워드 크래킹 하는 거죠. 브루트 폴스라고 그 짐승의 힘? 이거 무작위 대입법인데.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것도 미리 사전을 만들어 놔요. 어떤 많이 쓰이는 어떤 단어 같은 뭐 10만 단어 되는 그 영자 단어 같은 거에 대해서 그거의 해시값을 다 구해놓고 미리 저장을 해놔요. 어, 사전 딕셔너리처럼. 그래갖고 그냥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해보는 게 아니라 그 거기 있는 해시값이 같은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패스워드 찾아내는 게 딕셔너리 어택이죠. 그래서 특정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격은 한 20년, 30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특정 단어를 쓰면은 F 뭐 이런 거 쓰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딕셔너리 어택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카이나 아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브루트 폴스라고 어떻게 해요? 무차별 대입 공격합니다. 모든 숫자,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그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거에 대해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을 갖다가 다 해보는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겠죠. 음, 기본적으로 숫자만 해도 10자리면 억, 10억, 100억. 100억 개의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너레이션하고 막 비교하는데 요즘에 컴퓨터 워낙 빠르니까 금세하죠. 그래서 이제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이걸 하면 벌써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몇 개가 서로 다른 게 몇 가지냐니까 서로 다른 숫자 10개에 26, 52개, 62개의 특수문자 대충 여기 80개죠. 80개의 10승이니까 80의 10승이니까 좀 많아지죠. 그래서 경수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서커스라는 거고 그래서 한 10자 정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풀는데 이제 최소한 그 몇 개월, 그때 4년 나왔었나요? 4년 정도 걸린다. 9개 정도면, 그래도 요즘의 기술로는 이제 몇 시간이면 풀어낸다. 백도어는 간단히 설명했는데, 침투한 시스템에다가 다시 들어갈 때 설치해놓은 뒷문 같은 거죠. 몰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로그온 절차를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포폴로는 좀 설명을 했는데, 어, 어쨌든, 그 운영 체제와 그 메모리의 구조, 그러니까 코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의 이제 힙 영역, 스택의 영역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장악하고 있고, 그때 이제 어쨌든 그 스택에 있는 값들을 갖다가 어, 데이터를 카피하고 움직이면서 스택에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주소를 갖다가 나의 쉘 코드를 갖다 실행시키는 그 영역을 잡아내게 하면 내가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루트 권한으로 도는 프로그램에다가 이런 취약점이 있으면 그걸 갖고 공격을 하죠. 어떻게 나의 그 코드가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아냐고요? 그것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아갖고 그 위치를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써주죠. 지금 권한이 바뀝니다. 내가 권한이 루트가 되는 거예요. OWASP라고 더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인데 이게 웹 보안에 대한 음, 국제 그 표준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3년마다 이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취약점 갖고 공격하는 방법을 갖다가 어, 1번부터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그러니까 이런 공격, 취약점 갖고서 이런 공격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라고 이거 이제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이 썼던 취약점 8종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SQL 뭐 인서트 어택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공격이 있습니다. SQL 삽입 공격은 SQL문을 갖다 집어넣는데 SQL문이 어떻게 수행되냐면 보통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죠. 어, 이것도 사실 나중에 그 해킹 이론과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사실은 실습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제 두 개가 같이 맞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SQL문이라는 게 어떻게 쓰냐면 뭐 예를 들면 업데이트 뭐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항상 웨어절을 쓰게 돼 있어요. 웨어절이 쓰게 돼 있어요. 그 웨어절인데 여기서 웨어절의 값이 참이면 웨어절의 값이 참이면 이거는 항상 수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QL 공격은 뭐냐면 웨어절이 참이도록 만들어 놔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시습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들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 이꼬르 1이라고 집어넣는 거죠. 웨어절에다 1 이꼬르 1이 들어가면 이건 1이라고 같죠. 1은 1이죠.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이 되니까 앞에 게 항상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데 이거를 항상 참이게 만들 수 있는 그 SQL문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인증도 돼버리게 되고 그다음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특히 셀렉트 해갖고 뭐 개인정보들을 다 뽑아내라고 하라고 그래서 가입된 회원들 1000만 명에 대해서는 정보를 셀렉트 스타 from 그 다음에 참 조건 없이 그 테이블명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러면 참 되니까 데이터가 싹 나오는 거죠. 그게 극형 공격이 쉽게 되냐고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SQL 공격들이 계속 상위에 OWASP 상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었던 공격이 뭐냐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예요. 이 스크립트인데 스크립트는 뭐냐면 그냥 컴파일러 되지 않고 인터프리터로 이제 해석돼 갖고 이제 수행되는 것들 갖다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한다. 처음에 여기 이제 공격자가 웹사이트에다가 그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게시물, 그게 일종의 스크립트죠.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게시판에다가 관리, 관리자님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해킹하고 싶어요. 관리자님 뭐가 이상해요. 라고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이제 탁 그 글을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여기 이제 그 글에는 스크립트가 들어있죠. 무슨 스크립트?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사람의 관리자의 쿠키를 이쪽으로 전달해라 라고 탁. 회의자는 딱 보니까 별게 없어요. 뭐라고 그냥 내용물이 이게 뭐야? 그러고서 말았는데 사실은 쿠키가 공격자에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특정 서버에 놓고서 그 쿠키 값을 놓고 타고 들어가면 나는 이 공격자는 관리자가 돼 있는 거죠. 이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인데 그게 스크립트만 되지 않고 요즘에 HTML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게시판 이런 데다가 그 여기서 이 사람이 공격자죠. 게시판에다가 스크립트를 쓸 수 있거나 HTML 을 쓸 수 있게 하면 이런 공격이 거의 가능하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게 있나. 이메일로 이제 첨부시킨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실행시키면 그 사람의 어떤 사이트 접속 때 쌓였던 쿠키 값들을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 같은 게 이제 항상 로그인으로 항상 로그인을 시켜놨어요. 그럼 스크립트에 보면 로그인 정보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쿠키에. 그거만 갖고 오면 항상 내가 네이버에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PC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거 함부로 놓지 않는 게 훨씬 안전한 거고, FC의 경우에도 사실은 항상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스크립트가 누가 공격을 했을 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공격을 했을 때, 바로 내 쿠키 값이 상대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회공학적인 공격이다. 이건 뭐냐면,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 일단 한 사람의 정보를 얻어내요.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정보를 얻어내서 그 사람인 척 다른 사람을 접근하면 쉽게 그 속여서 뭐 돈을 뺏는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그 집사람한테 아들이 아들이 엄마 이거 지금 살려고 하는데 응? 엄마가 저기 이거 결제 좀 해줘 이렇게 딱 이체 좀 해줘. 내 급해서 그래. 응, 막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많이 오는 거죠. 마치 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한마디 했죠. 어, 우리 아들은 존댓말 한다 나한테. 그래 끝난 거죠. 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엄마니까 이제 반말을 했는데 응? 잘못 사회공학적인 정보를 잘못 얻어낸 거죠. 그냥 대충 얻어낸 거예요. 그런 사진이나 이런 마치 이름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화면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뺏긴 걸 알고서 결국은 휴대폰 번호 바꾸고 다 바꿨어요. 이게 이제 사회공학적인 공격인데 실제로 가장 많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탈출하면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같은 것도 사실은 쉽게 어, 찾아내는 거죠. 뭐 생년월일. 그래서 생년월일 같은 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나. 그런 것이 조합되어 있는 어, 비밀번호 같은 것들도 쉽게 얻어내기도 하고. 방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그쵸. 백신이라고 하죠. 처음엔 이게 바이러스를 어, 막는 데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트로jan 목마나 뭐 스파이웨어 아니면 그런 통신해갖고 이렇게 하는 모든 카이네 아벨 같은 거 깔려고 해도 막 이거 바이러스라고 막 생각해요. 음, 금세 알아요. 그 카이네 아벨 뭐냐고요?
카인 앤 아벨이 윈도우에서 패스워드 크래킹하는. 근데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탐지하냐면 시그니처가 있어요. 이 시그니처가 서명인데 시그니처가 있어요. 바이러스마다 가지는 고유한 비트열 패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데 새로운 바이러스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게 중요하다. 업데이트 갱신. 왜냐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얼른 그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경보가 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딱 돌아다니면 막 경보가 나요. 그리고 그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트리스트 탐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규칙인 게 아니라 음? 유사도를 갖고 합니다. 유사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특별한 행동을 보여요. 행동에 기반한 액션에 기반해서 그래서 어떤 행동이냐면 파일을 변경하든지 이메일을 뭘 실행하든지 부트섹터를 실행하든지 이런 것들 보고서 탐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은 항상 그렇지만 새로운 것에 나온 것들을 탐지할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인 파일들도 이런 거 변경을 하죠. 시스템 파일 변경이나 이메일 시행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탐이 좀 많죠. 정확도가 떨어진다. 윈도우즈 디펜더. 디펜더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디펜더가 방화벽,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을 지금 10에서는 다 제공합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윈도우즈가 작정을 한 거죠. 백신 회사를 죽이기 위해서 백신 회사를 죽이기 위해서 작정을 한 거죠. 윈도우즈가 여러 회사들 많이 죽였습니다. 브라우저,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90년도인가? 1년도에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버 이 네트워크 드라이버 깔려야 인터넷이 됐었는데 그것도 아예 깔아갖고 나와갖고 그 많은 업체들이 다 죽어버렸죠. 뭐 이제 드디어 이제 바이러스 백신 회사를 죽이기 위해서 디펜더에 디펜더에 백신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방어벽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접근 제목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있죠. ACL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그 패킷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소스 IP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목적지 IP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포트 같은 것들 허용되지 않은 포트를 막거나 허용되지 않은 IP를 막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게 이제 IP 레벨이나 전송 레벨, 전송 레벨에서 주로 하고 있던 건데,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화벽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적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보겠다는 거죠. 뒤에 있는. 어, 마치 타임지스트처럼, 뒤에 있는 내용도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막겠다. 그런 거죠. 물론 항상 그런, 레벨이 올라가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요즘에 워낙 속도가 좀 빨라져갖고, 그런 부분도 거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여러 대가 있고 들어가는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각에서 지키는 거래요. 이 어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들어가는 관문이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통 한 대의 방화벽이 이제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방화벽이 맞고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 대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한 대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여러 대. 이제 조직이 크면 크고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여러 대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실제로는 로드 밸런싱 장비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쪽에 여기서 다시 세대를 안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로드 밸런스 장비가 있어갖고 로드 밸런싱한 장비에 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나눠주는 거 이렇게 나눠줘서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쪽으로 나눠주고 분산을 시켜서 여러 대가 하면 할 일이 많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증설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윈도우에도 방화벽이 있다고 그랬죠. 제어판에 가면 방화벽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끄지 않는 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침입탄 시스템. 이거는 이제 해킹 하려고 하는 걸 아는 거죠. 하려고 하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이제 비정상적인, 여기 말하는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오용, 미스유즈라고 하는, 남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게 침입탄 시스템이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방지 시스템, IPS라고, 인트루전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탐지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격리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침입 탐지 시스템도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 이건 마케팅의 승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맞고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파이어월처럼 침입 IPS가 다 맞고 지나가기 때문에 패킷을 막는다는 게 뭐냐면, 이 시스템에 들어갔다가 패킷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보인다면 사실은 옆에서 모니터링 해도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약간 굉장히 시간상의 차이가 0.0001초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IPS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엔 이걸 안 썼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속도가 워낙 빠르고 잘 처리하니까 방화벽처럼 이렇게 중간에 탁 막고서 검사를 해서 안전함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는 이제 MBSA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베이스라인 시큐리티 어널라이저인데 현재 제공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게 일종의 보안을 갖다 검색해 주는 건데 거꾸로 이걸 잘못하면 해킹 툴이 되는 거예요. 해킹 툴이 되는 거죠. 쭉 검사를 해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너가 뭐가 취약한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 보통 이제 포트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뭐 스캐너를 갖다 검색을 해보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해킹 툴들만 아예 그냥 종류별로 또는 뭐 윈도우면 윈도우 버전별로 취약한 것들을 공격하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뭐 리눅스나 유닉스의 버전에 따라서 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만든 사이트들이 워낙 많아서 뭐 그런 자료를 얻는 거는 쉽게 얻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스캐너 같은 경우는 바꿔서 어떤 기본적으로 포트 스캐너를 해보면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서버의 포트를 스캔을 해보면 생각외로 막 안 쓰는 포트가 막 열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포트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희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음, 요 부분은 안 하고 한 가지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적성 점검 과정인데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패스워드에 대해서 어, 패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뭐 스트리킹 결과에 나온 건데 어, 체크 페일드 같은 거죠. 이제 이 체크 페일드 같은 게 뭐냐면 패스워드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 심각한 패스워드 같은 경우만 하나를 내가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패스워드 안 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데 똑같이 체크 페일드가 있는데 난 크리티컬이에요. 크리티컬이 않아. 패스워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한 6개월 뭐 이렇게 3개월 이렇게 돼서 바꾸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약간의 이제 문제는 있다. 그러나 크리티컬지는 않다. 이렇게 정도 되고 체크 패스트가 이제 보안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만 바꿔서 이런 식의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패스워드는 어떻고 포트 부분은 어떻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음, 스캔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과 방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훑어는 봤습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그래서 실제로 막상 공부를 해보면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든지 뭐 SQL 인젝션 같은 그런 공격들이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것도.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사고를 칠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에서 연습 아무데나 그냥 장난하다가 큰일 나고 내에서 해야 되는 어, 가상의 시스템을 깔아놓고 리눅스나 이런 거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